실전 73강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마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네, 가등기 우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법원 경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결판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72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또 73강 법정 지상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난 72강에서는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낭패를 본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있죠. 뭐냐면요, 가등기를 하였는데 그 가등기가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본등기 청구권을 쓴 것이 아니고 가등기를 하고 그 뒤에 단지 매매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렇다면 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사이에 어떤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가등기의 본등기 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요거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경매 물건이 딱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시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맞아.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로 구분한다 하더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 순위번호 란이 있지 않습니까? 순위번호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렸어. 본등기.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가져갔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 순위번호가 같습니다.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인데 그렇지 않고 가등기 순위번호하고 소유권 이전된 순위번호가 틀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등기가 2번, 소유권 이전이 5번, 순위번호 란이 틀린단 말이죠. 이러했을 경우는 이 가등기권은 어쨌든 한 번은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사이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에 처분 제한 등기인 압류 등이 이런 권리가 있더라 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등기가 다시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즉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죠. 소유권 이전 요 사이에 중간 처분 등기가 없어요. 없으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요.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말이죠. 실전 경매 제 73강이죠. 73강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하고요. 오늘 날짜가 2023년 4월 24일이네요. 벌써 4월 달도 이제 참 시간 빨리 간다, 그죠? 그래서 일단 법정 지상권이니까요. 법정 지상권도 쉬워요. 우리는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어렵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란 뭐냐,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먼저 법정 지상권 본 강의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채팅창에서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어오셨나요? 오늘 곽충건님 1등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장완숙님, 에리카님, 마옹님, 윤집님, 그 다음에 이강희님, 최선영님, 그 다음에 최선영님 오늘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모양이시네요. 빠삐용님, 이정아님, 한태환님, 그 다음에 민주지사님, 어호님, 필구님, 지토서님, 폴님, 매주콩님, 홍대희님, 아리수님, 부부익선님, 강성확님, 류병직님, 곽충건님, 나우큐님, 알까기대왕님, 반갑습니다. 초심같이, 오늘 초심같이님 오늘 처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모양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채팅창에서 라이브 방송할 적에 종종 만나 뵙기를 엄청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리카님 인사드렸고요. 김혜진님, 네, 감사합니다. 고공샘 부동산 TV님, 여기까지만 이제 인사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법정 지상권은요, 이거 다시 지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잠깐만요. 법정 지상권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가 A인데 건물 소유자가 A예요, A. 그러면 A 지가 땅이잖아요, 땅 거죠. 지가 지 땅을 써. 그럼 일단은요, 법정 지상권 이런 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게 지상권이라는 것은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이게 타인입니다. 타인. 남의 땅이잖아요. 그죠?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앞에 반드시 타인자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가 지 땅 쓰는데 지가 지한테 지상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타인 토지입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이 법정 지상권은 뭐냐, 이게 요 지상권이라는 요 단어 앞에 법정이 붙어요. 법정이 뭡니까? 법에서 정했대요. 민법 366조인가 법정으로 나와 있는데 법에서 요래 정했다 이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된다. 이게 법에서 정한 요건이 성립되면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뭐니까? 그럼 지상권은 뭔데? 이게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 A가 지가 지 땅 쓰잖아요. 지가 지 땅 쓰는데 무슨 법정 지상권이다, 지상권이다, 이런 거, 민법 622조의 차지권이다. 이거 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게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봐가지고 내가 내 땅 쓰는데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말이지, 토지나 또는 건물이 말이죠. 이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고, 토지 소유자는 A인데 건물 소유자가 B로 빡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뭡니까? A와 B 둘이서 이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으르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죠? A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인데, B 이 인간 때문에 이 땅은 내 땅인데, B로 인해가지고 자기 땅에 대한 정확한 어떤 소유권이 뭡니까? A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유권은 지거니까, 이거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소유권은 뭐다? 지가 지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고, 또, 내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세나 월세 줘가지고 수익을 취득하고, 또 내 거니까 어떡한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은행 등 금융기관에다가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을 뽑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이 있어요, 권능. 소유권은. 근데 A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나 했잖아요, 사용도 하고 말이지, 누구한테 이거 내 땅, 이거, 빌려줘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싶은데, B 이 인간의 머리 떡하니, 지잘났다고 건물 떡 버티고 앉아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봐가 B한테 딱 째려볼 거 아닙니까? B, 너는 과연 네가 내 땅을 정말로 적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면 이게 소위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 지상권 하니까 어쨌든 B 입장에서는 A는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그죠? 남의 땅에 대한 적법한 용익이 사용하고 수익이거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에서 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아니면 4월 26일 날 수요일 날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요.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요건. 어떠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느냐, 이게 성립요건이 있어요. 이 성립요건 요거만 우리가 딱 잡으면 돼요. 봐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니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예를 들어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즉 건물은 뭐다? 이 법정지상권은요. 건물에 남의 땅이지만은 건물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이거죠. 건물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법정지상권이니까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하니까 건물이 존속한다 이거죠. 그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한테 여봐 당신 있잖아 내 땅 사용 못 하잖아. 법정지상권 권리가 없잖아. 없어. 그럼 건물 좀 부숴. 철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즉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기 위해서. 근데 너 때문에 네가 걸림돌이야 이 사람아. 그럴 때 확 건물 부숴보란 말이지. 이 건물 철거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뭐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성립 범위, 또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존속기간 뭐 30년, 15년, 뭐 5년 그런데 이거 뭐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됩니다. 성립 범위가 하니까 이것도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고가 있는데 이 땅 위에 이렇게 이게 뭐 예를 들어 창고 이게 창고라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 이 건물이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창고 건물 소유자 간의 어떤 다툼이 발생됐어요. 발생되면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봐 창고 너는 요게 바닥 면적이잖아. 넌 여기까지만 너 써. 그럼 따라서 어떻게 어린 애들 땅 따먹게 하는 식으로 나머지 땅은 밟지 마. 밟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창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주변 토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주변 토지 하니까 창고에다 물건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뭐 이쪽도 포함될 수 있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한마디로 꽁시랑해서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투자자 경매인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좀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다. 단지 뭐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 안 되느냐 요것만 딱 봐가지고 성립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접근하고 성립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지. 존속기간이 몇 년이야. 그럼 또 존속기간은요 30년이다 뭐 견관 뭐 건축물 그래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전 몰라요 제가. 제가 분명히 모른다고 그랬죠. 그죠? 모른다고 한 부분에서 야 너 왜 모르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몰라도요 법정지상권 관련해 가지고 접근해서 이제 돈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싫다, 시잘데없는 거, 그거 다 버려버리라니까, 사조금. 괜히 시잘데없는 거 다 잡고 있으니까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법정지상권 같은 게 성립 요건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도 마침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낮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방에 어떤 땅이 경매가 나와서 토지가 경매가 넘었는데 이 지상에 보니까 농가주택 같은데 지붕도 아주 깨끗하게 새로 했고 또 벽을 보니까 사진상으로 벽을 보니까 황토를 쫙 발라놨더라고요.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토지만 경매 넘어왔어요. 또 어떤 양반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지상의 건물인데 왜 토지만 경매가 넘어왔어요? 이런 거 묻지 마라, 제발 좀. 우리는요, 이게 땅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상의 건물인데 왜 지상 건물까지도 왜 경매 안 나왔냐 이거지. 그걸 왜 따지냐고 봐가지고. 우리는 있는 현상 그대로 딱 놓고 보면서 거기서 여기 땅에서 스타트 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이때 보니까 이 경우는 보니까 가압류가 여러 건 있고 나서 가압류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 강제 경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강제 경매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일단 법정지상권이 아니고요.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보니까 상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금액대를 얼마인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인데, 저도 상담하다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이게 1차 기일이에요, 이번에. 1차 기일인데, 그냥 이따가 낙찰 받아요. 왜냐면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비교적 신축 건물이야. 신축 건물이고, 또, 경매 정보지상에서, 뭡니까, 집행관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에는 누가 사느냐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왜 경매가
진행 안 됐느냐? 이게 건물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요런 경우 미등기일지라도, 이게 이런 것입니다. 등기가 안 됐단 말이죠. 미등기일지라도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게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전화 주신 분한테, 무허가 건축물 대장상에 있어가지고, 이 지상 건물, 일단 등기는 안 돼 있으니까 무허가잖아요. 그죠?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 무허가 건물이더라 하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보면은, 이 소유자가 누구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됐다, 그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근데 보니까, 건물이 비교적, 신축 건물이에요. 또 이 양반이 보니까 연세다 보니까, 이제 6학년 갓 넘었더라고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분은 여기서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경매가 넘어왔다. 그러면 이게 1차 기일인데 아마 제가 볼 때 1차 기일에 몇 명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낙찰 받아요, 낙찰. 그래서 이분,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요, 요 본건 토지 면적하고 비스무리한 땅이 그 주변에, 일반 매물로 나온다 보니까 이게 6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천만 원 나와 있다. 그런데 요 본건 토지 1차 감정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나와 있다.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좋아, 이 두간 낙찰 받아주라고 받아가지고, 주변에 6천만 원 하니까, 6천만 원 다 부르면 뭐하니까, 저 건물 소유자한테 일단 5천만 원 불러라. 5천만 원 불렀다 뭐 1천만 원 깎아주든지, 아니면 2천만 원 깎아주든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이거 법정이상권하고 뭐 법정이상권으로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하고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내가, 내 주머니에 돈만, 자꾸 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돈만 벌면 될 거 아닙니까?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맞잖아요. 그죠? 실제 보면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요. 어쨌든 보면 이분은 법정이상권 전문이에요. 근데 주로 물건지 대상은 어디냐? 저쪽 시골 쪽입니다. 시골 농가주택인데,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대체적으로 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 된 건물이 많아요. 그럼 봐가지고 이게 토지만 경매 넘어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낙찰을 받는다니까. 그럼 봐가지고 어쨌든 토지 건물 뭐 소유자 A인데 봐가지고 B라는 사람 낙찰을 받고 A 하게 되면 어쨌든 문의는 뭐야? 법정이상권과 관련된 거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느냐? 이분은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 이게 접근합니다. 뭐냐면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꾼들이 하는 것이고, 그게 고수들이 하는 것이지. 저처럼 맨날 판례 따지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완전히 하수입니다, 하수.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따지지 마시라니까. 적당히 따지시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해서 혼자들 살고 계시잖아요. 자식들은 저쪽에 이제,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고, 그러면 이 자식들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력을 뭐 파악을 하는데, 왜 파악하냐, 이게 결국 뭐다, 이 사람들, A 노인한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이걸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니까, 과연 이게 이제, 이게 법정이상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하셔. 잘한다는 건 뭡니까? 돈 잘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지, 뭐. 그죠? 저 사람 맨날 권리분석에는 앵앵거리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법칙권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마마까꿍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내일. 마마까꿍님 자꾸 저한테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주셔가지고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채팅창에 보니까 사마타이님이신가요?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신인철님하고 시화호님, 네. 또 나는 나님, 둥글게님, 이경식님, 네, 들어오신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로 나갈게요. 자, 보니까 법정지상권이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법정지상권이란
지상 건물 소유자들, 그죠? 지상 건물 소유자를 위한 권리라 맞잖아요. 법정지상권은 지상 건물 소유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남의 땅이지만 제가 적법하게 그냥 건물 존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법정지상권 권리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건물은 사라져야 돼, 철거돼. 그러니까 존속 유지되느냐 철거되느냐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상 건물 소유자는 타인이죠, 그죠? 타인이잖아요.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적법하게 할 수 있는데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잖아요.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근데 공짜로 사용하면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지료는 일종의 그냥 공짜로 사용한다면 부당이득이 돼버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료의 성격은요,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공짜로 쓰면은 부당이득이란 말이죠. 공짜로 쓰면 부당이득이란 말이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조로 해가지고 지료를 지급한다. 지료 같은 경우는 뭐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즉시 소유자에게 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내용증명 발송하면 이로써 어떤 법정지상권 효력이 상실되고 그거는 제 생각인데 지금 제 말씀을 법률 전문가분들이 이게 이야기 들으시면 이렇게 손가락질 하실 겁니다. 근데 손가락질 하실 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적에 물권법 강의 들을 적에 교수님들 있잖아요. 물권법 해가지고 막 그냥 점유 소유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권 저당권이고 본권이 어떻고 제한 물권이 어떻고 막 그냥 말 그대로 그거는 실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 공부하는 게 조금은 도움됩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여기 유튜브 상에서 안정현 경매스쿨 같은 경우는 실전 과정이잖아요, 그죠? 실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때로는 봐서 필요 없어. 그런 건 여러분들 다 필요 없다. 다 버려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일단 지료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성격적으로 해서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보면요.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지상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인데 뭔 토지? 타인 토지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한대요. 아니 원래는 남의 땅을 사용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면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죠? 적법이 아니고 불법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건물은 뭐다? 땅 위에 땅을 점유하고 있죠. 그죠? 땅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인데 무슨 점유입니까?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럼 뭡니까? 불법이지 뭐. 불법,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데 너의 불법 점유니까 너의 불법 행위로 내가 말이지 일단 뭐를 입어버려서 손해를 입었잖아요. 따라서 손해배상한다 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또 나가서 야 이 사람아 너는 내 땅 사용 못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확 건물 부숴버려 해가지고 건물 철거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요것도 나중에 다 방송하면서 진행할 때 말씀 다 드릴게요. 어쨌든 보니까 지상 건물이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가 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냐. 그러니까 내가 엄마 땅에다가 내 집을 지어버려. 그죠? 엄마 땅에, 내 땅에, 이거네, 내 땅에 내 건물 짓는 것도 되지만은, 내 땅에 내 건물 지어요. 여기는 타인 토지는 안 되겠죠. 근데 엄마 땅 위에, 엄마 땅 위에 아들 명의로 건물 지어버려. 어쨌든 봐가지고 아들 입장에서 엄마는 타인이잖아. 남은 아니지만 그래 타인이지 본인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여봐, 당신 말이지 엄마 땅 위에다 집을 왜 지었어? 우리 엄마니까 이거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내 건물 짓는데 토지에 대한 사용성을 줬기 때문에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일반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하고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73강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차지권, 또 분묘기지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훑기 전에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뭐냐 그러니까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상권이라는 그런 지상권하니까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발생이 된다 이게. 그러면 이게 성립 요건이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법정 지상권 관련해서요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나올 겁니다. 또 두고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보니까 이거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예. 또 두 번째, 토지상의 땅입니다. 나대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미등기 건물도 괜찮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무허가 건물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은 뭐냐 이게 1970년대인가 그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요. 이것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건축물의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4개의 기둥과 4개의 벽면과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 그죠? 쉽사리 이동 못하는 거 그런 게 건축물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를 요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에도 일단 건축물의 형태, 그건 건축물은 뭐지? 4개의 기둥 뭐 이런 식으로 해 거죠. 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건 건물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봐가지고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 이게 처음 접하시면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이해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보니까 대법원 98-43601호 판결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독저당입니다. 단독저당.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번 다시 일단 3번과 4번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처음 스타트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 동일해야 돼. 그죠?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려졌잖아요. 그럼 이게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 우리가 벌써 두 가지를 딱 기억하는 게 아닙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나간다고는 무슨 뭐 법정 지상권 따지고 자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땅에 내 땅을 내가 썼는데 무슨 얼어 죽을 법정 지상권이냐 이거죠. 근데 어쩌다 보면 갔다가 털려져 버리네. 근데 보니까 또 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미루어 봐가지고 땅 위에 건물이 있었구나. 그러면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 이거죠. 요거 이제 아이고 1번, 2번, 3번 요건 다 갖다 버렸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뭐냐 이게 단독저당이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요, 이 4가지 요건을 전부 다 100%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이게, 요건에서 빠져버리면요, 지상 건물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해가지고 건물 부숴버라. 근데 이게 있잖아요. 건물 부숴버라. 예, 이게 우리는요, 여기서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단독저당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건물 부숴버라. 건물 철거한다 이거죠. 철거하니 뭐 치료를 받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법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이게 법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하니까 뭐 내가 쫙 말씀드렸는데 그거 전부 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내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4가지를 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딱 안 되더라. 그럼 지상 건물은 말이지, 건물은 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 부숴 해가지고 건물 철거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철거하려고 딱 현장 가보니까, 우와, 집이 막 삐까번쩍해요. 요즘 집 한 채 짓는데 평당 좀 잘 지으면 600만 원, 700만 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지 우리는 지상 건물이 말이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치중하다 보니까 건물 부숴 해가지고 포크해가지고 그 건물 부숴버린다? 그럼 그 토지 소유자 완전 멍텅구리지, 멍텅구리.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법정 지상권 성립되면 성립되는 대로
접근하고 성립 안 되면 성립 안 되는 대로 접근해서 어쨌든 봐가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 그죠? 제 말씀에 좀 듣기 싫으신 분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맨날 돈만 벌면 돈만.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이죠. 그죠? 근데 돈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깐난 애들도 말이죠. 돈 주면 좋다고 해볼지 여기 웃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철거한다. 이게 철거한다. 여기까지만, 철거한다. 이걸 딱 잡으면서 상대방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여봐, 내가 말이지 법률도 따져보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없는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그래야 괜찮아요.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말이지 당신 건물에 땅을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할 수 있대. 건물 부사법과 어쩌까. 그러지 말고 이 건물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건물 한 사람 앞으로 귀속을 시켜버린다. 실제 경매인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토지가 있고요. 지상에 요건 아마 제가 2부에서 이 사건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건이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경주 지원 사건입니다. 2013 타경에서 시작했다가 2017 타경에서 사건이 종결됐는데 여기에 이 상태에서 토지가 임의경매는 맞어요. 임의경매. 토지가 임의경매는 맞는데 이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토지가 임의경매는 맞다? 아니 그럼 왜 토지만 임의경매 집어넣나 이거지. 지상 건물도 A 명의로 되어 있다면 건물까지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토지만 임의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이 토지를 임의경매 신청한 사람 만약 갑이라 그러면 갑이 사람은요, 땅에만 저당권 설정했다는 땅에만,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이죠. 그죠?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자기 땅만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이걸 봐가지고, 이걸 B라는 사람이 딱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여기 여전히 지상의 건물 딱 A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요 상태에서 보니까 어쨌든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법정 이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 같았잖아요. 1번 맞췄네. 와, 됐어. 두 번째,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냐? 건물이 있었잖아요. 있었다? 그죠? 세 번째 보니까 경매로 죄송합니다. 이게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 임의경매 해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번째 보니까 대법원 98-43601호 판결에 의한 단독 저당이 된다. 이게 단독 저당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단독 저당에 있으면 공동 저당이 있어요. 단독 저당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생각합시다. 단독은 뭐다? 부동산 한 개 담보 잡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만 담보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럼 공동 저당은 뭐냐? 이게 땅하고 건물 같이 싸잡아서 담보 잡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단독 저당이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상에 이분이 땅만 담보 잡았잖아요. 그죠? 땅만 담보 잡아서 이게 단독 저당이다 말이죠. 그죠? 단독 저당이다. 이랬을 때 보니까 지상 건물은 뭐다?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여기서 또 질문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이후 방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정 지상권 권리가 있다. 1번.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2번. 3번. 모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빨리 채팅창에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냥 모르면 3번 쳐도 되고 4번 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보면요,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딱 드렸단 말이죠. 그죠?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과연 지상 건물은 적법하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항상 보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게 반응이 좀 늦는 것 같아 봐가지고 그냥만 눌러봐요. 그냥 곽충권님 있다.
또 다른 분 부부액신 있다. 뭐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요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제 영상물에 대해서 간혹가다 어떤 분은 밑에 댓글 다시는 자꾸 반복된다, 뭐 중복된다, 말이지, 뭐 산으로 빠진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또 전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실전 고수들이다 그러면 이 방송 안 봐요. 왜 봅니까? 방송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도 경매정보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물건 고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왜 방송을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이론적으로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이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 좀 유치할 겁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 방송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그렇다면 뭐 봐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정의 경매스쿨에서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저는 경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몇백만 원 돈 주고 몇 달 강의 들어봤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근데 여기 안정의 경매스쿨 채널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놓고 말이지 삭제 안 하잖아요. 그죠? 본인 하기 나름이라니까. 또 쓸데없는 말씀드리죠. 그죠? 본인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만 하다면요. 영상은 우리 채널에 카페가 아니고 채널이죠. 건 영상물이 1000개 가까이 와요. 1000개 엄청 많은 분량입니다. 그거를 찬찬히 보시면은 이제 되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이죠. 벌써 30분 넘어버렸네요. 73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73강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7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